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제 출장을 갔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시차 적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마무리하고 여기 다시 한국을 적응하느라고 제가 영상을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좀 영상을 안 올리고 잠잠했더니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좀 어떻게 유지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또 신비로운 이미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 이메일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로스쿨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LSAT을 어떻게 보고 제가 로스쿨을 어떻게 갔고 그런 주제의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고 영상 제작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으나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제가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미 변호사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로스쿨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서도 이제 기업 변호사가 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제가 이 기업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그런 영상을 제작했으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해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ay tuned! 자, 우선 그러면 로스쿨을 졸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대로 된 영상을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 start부터 제가 어떻게 기업 변호사가 되는지 이거 뭐야, 다 보이는구나. 기업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가 돼야 돼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 중, 고, 대학교도 졸업하셔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신 뒤에 LSAT 시험을 보고 로스쿨을 가셔야 합니다. 로스쿨을 가신 뒤에 1, 2, 3학년을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신 뒤에 바시험을 한 번 더 보고, 바시험이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하신 뒤에 일 경력을 쌓으신 뒤에 그 다음에 기업 변호사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너무 기니까 하나씩 브레이크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초중고 대학교는 뭐 검정고시든 홈스쿨이든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다 걸치시면 되고, 대학교도 이제 SAT 아니면 ACT 아니면 토플로 통해서 대학교를 많이 가시는데 이게 국내 대학교, 해외 대학교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 대학교로 졸업하셨으면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고 또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만, 만약에 이제 국내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대학을 졸업을 하셨더라면 토플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로스쿨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에세 시험만 보면 돼 하시는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요구 사항을 미리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에세 시험을 보고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입학을 했다는 과정하에 1, 2, 3학년을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나중에 기업 변호사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상관없습니다. 기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그 스페셜티가 없어요. 물론 어느 팀에 들어가고 어느 부서에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처음 들어가실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들어가면은 담당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니까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분들도 간혹 봤고요. 근데 우선은 기업 변호사 들어갈 때 나는 형사를 많이 해야 되나 민사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경력이 있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로스쿨에 들어가셨을 때 기업 변호사가 되기 위해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 규정에 맞게, 그리고 선택 과목, 원하시는 과목, 재밌어하는 과목,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시험에 뭐 연결돼 있는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점수를 쉽게 따기 위해 쉬운 수업을 따로 들으셔도
하셔도 됩니다. 바시험 이제 패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번 만에 패스를 해야지 꼭 기업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패스만 하시고 뭐 나중에 경력 쌓아서 오시면은 몇 번 시험 받고 뭐 몇 번 붙었고 몇 번 만에 붙었고 뭐 몇 번 떨어졌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우선 시험을 보시고 변호사가 되신 뒤에 기업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바시험을 패스를 하셨습니다. 패스를 하셨으면은 이제 경력을 쌓아야 돼요.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신입이 인하우스 기업 변호사로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하우스는 이제 회사가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누가 딱 옆에서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로펌 같은 경우는 다 변호사기 때문에 밑에 어소시에이트 훈련도 시키고 기회도 많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반면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딱 직원 이 법무팀 아니면 인하우스 리걸 어시스턴트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 변호사가 오면 막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다 너가 알아서 배워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인하우스로 졸업을 하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 아니면은 법원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인하우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특정 기업에 지원을 하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기업은 법무팀에 어느 정도 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다 보니까 훈련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은 해요. 이제 물론 다 서로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한 변호사를 교육시키고 그럴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직급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서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보다는 기업 변호사에 입사하기는 좀 더 쉬운 감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업 변호사의 포지션의 기회가 더 많았고 또 많은 오퍼가 있었고 해서 한국에서는 기업 변호사가 신입이어도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시험을 패스를 했는데 기업 변호사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게 또 상황마다 다른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방법이에요. 미국에서 법원에 있었을 때도 이제 헤드헌터님들이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세요. 어디 학교 졸업하시지 않으셨어요? 한국 언제 오세요? 오시면 여기 기업에 포지션이 났는데 한번 지원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메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헤드헌터 통해서 하게 되면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그냥 제 이력서 한 장, 특히 미국은 이력서를 한 장 이상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딱 한 장 레주메를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헤드헌터님들은 제가 이력서를 보내주면은 그 회사 시스템에 맞게 아니면 그 회사가 뭐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으면은 거기에 제 정보를 다 이제 기재를 하고 뭐 자기소개서를 따로 요청을 할 때도 있는데 보통 헤드헌터님들 통해서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워드에 이렇게 쳐서 보내드리면 그분께서 이제 회사 규정에 맞게 회사 파일에 맞게 다시 작성을 하셔서 뭐 문법도 고쳐주시고 해서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거는 헤드헌터님들 통해서 한다고 해서 저는 돈을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회사에서 제 연봉이랑 맞게 헤드헌터님에게 수고비를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절대 저한테 돈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피해도 없고 오히려 헤드헌터님을 통해서 많은 기업의 정보를 얻고 또 그게 또 제일 빨라요. 예를 들면 그런 절차 없이 저 혼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접수가 끝났는지 일꾼이 있는지 내가 뭐 탈락됐는지 합격됐는지 알기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헤드헌터 통해서 하게 될 경우 속속히 그런 절차들을 많이 아시고 그 회사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화해서 야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누구누구 지원했는데 뭐 언제쯤 연락 올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 이제 선택할 때도 이분께서 그 기업과 무슨 관계였는지 얼마만큼 일하셨는지 또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외국에서 많이 써먹었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글쎄요, 헤드헌터가 가끔 잘 저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난 이 회사 면접 보고 합격했는데 연봉이 안 맞아서 안 가려고 하는데 뭐 계속 막 해라, 뭐 여기 정말 좋은 기회다, 좋은 기업이다 푸시할 때도 있고, 뭐 나는 다른 회사 알아보고 싶은데 이분께서 괜히 다른 회사 더 안 알아봐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알아보고 기업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로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봤던 절차 중에 하나가, 저는 기업 변호사 담당 변호사님들, 팀장님, 뭐 과장님, 대리님 상관없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직접 연락을 한 적도 많아요. 이게 변호사님들 정보를 어떻게 아냐, 뭐 구글에서 이제 변호사면은 이런 리서치 할 수 있는 스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어디 기업 무슨 변호사 하면 웬만해서는 그 변호사 담당자 연락처들이 나와요. 그럼 이메일이든 전화든 저는 보통 이메일로 먼저 여쭤봐요. 저 누구누구이고 어디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뭐 인하우스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없다면 언제쯤 나는지, 아니면은 무엇을 선호하시는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친절하게,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라고 좀 reach out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안 하고 싶으면 이제 이메일로 감사하다 이렇게 제 자신을 조금 알린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났었을 때 딱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이메일을 하는 거죠. 저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메일을 썼었는데 하고선 제가 전에 썼던 이메일을 같이 attach하고 저를 조금 appeal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업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 팀 분위기도 보고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나에게 누군가가 나 기업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데 정보가 별로 없다, 조금 더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아니 그런 적극성을 보이면 저는 정말 많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저희 팀원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정말 감사하게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메일 하나 없고, 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 이메일 혹시 봤냐? 그러면 전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스쿨에 있었을 때 제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절차도 많이 알아보고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문화적 차이인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로스쿨생이시거나 로스쿨을 가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졸업하셨는데 취직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기업 변호사가 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뭐 헤드헌터도 헤드헌터지만 그 가고 싶은 기업의 담당자 변호사님께 한번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이거는 흔한 방법이고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건데, 회사 채용 시스템, 채용 공고로 통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로 어디 지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헤드헌터들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연락해서 한 것도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기 싫다라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런 심한 경쟁을 하면서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채용 공고로만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면 우선 헤드헌터, 그리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취하는 방법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시즌이 있어서 매년 그 기간에 누굴 뽑는다 이게 아니라, 한 명이 나가면 그 한 명을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호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채용 공고도 없어요. 언제 오프닝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용 공고보다는 헤드헌터 아니면 자기가 먼저 연락을 취해서 포지션을 알아보는 방법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서류가 뭐 뻔하잖아요. 이력서, 뭐 커버 레터,
한국은 커버레터를 요청 안 하는구나. 이력서를 많이 요청을 하고, 뭐 졸업장, 그리고 뭐 영어 시험 점수 같은 거. 미국 로스쿨 졸업장은 굉장히 커요. 이게 제가 로스쿨 다녔던 건데,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데, 자꾸 미국 로스쿨 졸업장을 갖고 오래. 아니면 뭐 자꾸 제출을 하래요. 근데 솔직히 스캔을 해도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거를 자꾸 제출을 하라니까 이분들은 미국 로스쿨 졸업생을 뽑아본 적이 없나? 왜 자꾸 제출을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진을 찍어서 또 이제 약간 수정 좀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또 변호사 자격증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조지아 변호사 자격증이에요. 뭐 이것도 제가 프레임을 따로 한 거긴 한데 뭐 로스쿨 졸업장만큼은 크지 않아서 이거는 스캔해서 제가 제출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뉴욕 거고 아까 보여드린 건 조지아 거였는데 뉴욕 거랑 조지아 거랑 뭐 비슷해요. 이제 주마다 그 로고도 다르고 해서 이제 프레임도 다 다릅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팀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한국은 이제 변호사증 카드로도 나오고 또 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뭐 따로 또 카드도 준대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있어봤자 요만한 카드인데 그것도 종이로 된 카드여서 되게 좀 구려요. 거기까지는 돈을 쓰고 싶지가 않은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기업 변호사가 되시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뭐 한국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기업 변호사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전 이만 빠이.